우리가 매일 쓰는 말,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우리 일상 속 말의 힘, 그리고 그 말이 남기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날 실제로 한 회사에서 40대 과장이 신입사원한테 한 말이래요.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 신입사원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이 한 문장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새 직장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을 한 과장의 반응이었어요. 본인은 그냥 농담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한 거죠. 진심으로 당황스러워했대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우리를 핵심 문제로 이끌거든요. 상처를 주는 말의 원인이 악의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무심함이죠. 내 의도랑 상대방이 받은 영향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간극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에겐 매일매일 떠오르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의는 없었다, 칭찬이었다. 이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에겐 깊은 상처가 되고 심지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심함이 뭐냐? 간단히 말해서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무심함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 이야기 3가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볼게요. 평범한 말들이 어떻게 고통의 씨앗이 되는지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새벽 일을 마치고 삼각김밥을 사러 오시던 60대 청소노동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안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다르죠?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무시가 아니라 존중을 보여준 거예요.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뜻으로 한 칭찬이 오히려 상처가 된 경우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베트남계 직원에게 자주 했던 말이래요.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근데 문제는 이 직원이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인 건 알겠는데 들을 때마다 너는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니야. 외부인이야 라고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고요. 이런 무심함은 외모에 대한 말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살 좀 빼라겠다. 키 작아서 불편하겠다. 우리도 모르게 툭툭 던지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뚱뚱해서 교복이 안 어울린다는 단 한마디 말 때문에 그 학생이 6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갔대요.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깨달음의 순간에서부터 옵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한 기업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이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차별 안 해. 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에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70대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손자에게 무심코 던졌던 남자가 왜 우냐는 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고 변하려는 노력이 모이면 이게 바로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네,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뭐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35년 동안 인권 교육을 해오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인권은 어떤 운동가들만의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존중,
그 자체가 바로 인권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네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내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셋째,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 말이 어떨지 생각해 보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바탕으로 공감과 배려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에게 위로였나요? 아니면 상처였나요?